2024년 10월 6일 기출문제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상사는 유아용 의류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으로 단기의 회계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다음은 하늘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단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자, 이 문제 푸는 방법은 회사 등록에 들어가셔서 제가 빨간색 체크한 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확인하시고 틀린 거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교재 봐주시고요. 위에서 확인합니다. 일반 과세 맞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봅니다. 자, 틀렸죠? 수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상사 좌측에서 회사 이름 보시고 개인기업이라고 그랬으므로 개인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명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은 주민번호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 17번에서 확인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주소 봅니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업태 보시고 그 다음에 종목 보는데 종목이 틀렸습니다.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대로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 보셔야 되는데 21번을 봅니다. 네, 삼성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옆에 말풍선 버튼을 눌러서 삼성이라 치시고 삼성 세무서로 수정합니다. 자, 수정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개를 수정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음은 하늘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자, 해당 내용은 위에서 아래로 쭉 봐가면서 수정하시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좌에서 우로 보셔야 되겠죠? 정기분 재무제표에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교재 보시고 틀린 걸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 매출을 확인합니다. 자, 틀렸으니까 수정합니다. 네, 그 다음에 상품 매출원가 금액 맞는데 안쪽을 확인하기 위해서 클릭하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부터 쭉 보시는 거예요. 자, 기업 업무 추진비 수정합니다. 자, 보시면 임차료가 입력이 안 돼 있죠? 하단에 임차료를 입력합니다. 누락번호 밑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고 우측으로 와서 영업의 수익도 봅니다.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을 확인합니다. 자, 다 확인이 됐고요. 3개 틀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표시된 3개가 틀렸습니다. 자, 창을 닫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3번입니다. 첫 번째, 다음의 신규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추가 입력하시오. 단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함. 자, 그대로 입력하는 겁니다. 기초정보 관리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내용이 일반 회사, 뉴발 상사이므로 일반 거래처의 맨 마지막 빈칸에다가 추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빈칸에 클릭하시고 먼저 코드 쓰시고요. 그 다음에 회사 이름 그대로 쭉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통씨. 자, 오른쪽에다가 계속 그 칸에 지문에 있는 것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문하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편번호는 생략해도 된다고 그러므로 주소를 직접 쳐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에 올바른 채권과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의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가 있으면 올바르게 삭제 또는 수정, 추가 입력을 하시오. 자, 프로그램의 정기분 재무제표의 거래처별 초기 2월을 클릭합니다. 자, 첫 번째 좌측에서 채권 외상매출금 누르고요. 외상매출금 전체 2천만 원인데 오른쪽에 2천만 원 입력이 돼 있으나 지문하고 다르게 거래처가 틀리게 돼 있으므로 수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금액과 우측에 있는 토탈 금액, 즉 합계가 일치가 돼야 되고요. 차액이 항상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가 틀렸으니까 거래처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코드 자리에다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상단의 코드 또는 F2를 누릅니다. 바꾸고자 하는 거래처 이름을 입력합니다. 스마일 상사 누르고 확인 누릅니다. 또는 삭제하시고 추가로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좌측에 미수금 누르시고요. 자, 수프림 상사 좌측에 1,000만 원인데 100만 원밖에 안 돼 있으므로 1,000만 원으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누르시고 아예 입력이 안 돼 있죠? 거래처 코드 자리에 상단의 코드 또는 F2를 누르시고 누락된 거래처 이름 치시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항상 차액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맞겠죠. 창을 닫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일반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입력 시 유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적용 입력은 생략한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처명은 반드시 기이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채권 채무에는 꼭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된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자, 1번 보겠습니다. 7월 25일이죠. 자, 프로그램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고 7월 25일을 칩니다. 자, 내용을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격리 붙이고 유선제로부터 아래의 청첩장을 받고 축의금 30만 원을 사규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 직원의 축의금이죠. 계정 과목
복리후생비 생각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리부 직원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판매관리비, 그 다음에 현금 이렇게 되죠. 차변의 비용의 발생, 대변의 자산의 감소입니다. 그리고 30만 원씩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으시고 입력하시면 돼요. 자, 입력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차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고 대변의 현금이 나올 경우 출금, 또 하나는 3번 차변, 4번 대변, 즉 대체전표죠. 그래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편리를 위해서 저는 출금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금은 1번입니다. 출금은 출금전표를 말해요. 출금전표는 차변의 계정 과목 하나, 대변의 현금 나올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리라고 이렇게 치시고요. 계정 과목 암기되신 분은 직접 치면 되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복리라고 치시고 복리후생비에서 판매관리비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채권체분만 넣고 적용을 생략하라고 그랬으므로 넘어가서 복리후생비 차변 자리에 30만 원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대변의 현금이 자동으로 들어갔다고 나오게 됩니다. 출금은 이렇게 자동으로 현금을 프로그램이 알아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8월 4일입니다. 2, 3, 4는 한 번에 쭉 회계 처리 알려드리고 한 번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4일 영동상사로부터 상품 400만 원어치를 매입하고 대금 중 80만 원은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당좌수표 이렇게 밑줄 그어야 되겠죠? 당좌예금이잖아요. 당좌예금. 우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통장을 회계 처리합니다. 그다음 어음을 발행한 거는 상품이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어음 발행하면 지급어음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참고로 상품은 상품으로 처리하죠. 그러면 차변의 상품, 자, 그 다음에 대변의 당좌예금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대변의 지급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금액은 이렇게 400, 당좌예금 80, 400에서 80 빼니까 이제 지급어음은 이제 320이 되겠고, 지급어음이 이제 채무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되겠죠. 거래처는 영동상사 이렇게 좀 써놓으시고 입력하시면 나중에 답을 맞출 때도 편하실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8월 25일 하나상사에 상품 150만원어치를 판매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상품 대금의 20%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아직 상품은 주지 않았습니다. 단 물건을 주기 전에 계약금은 받았죠. 상품과 관련해서 판매할 때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물건을 줘야 되므로 부채 처리하셔야 돼요. 선수금은 부채라는 뜻입니다. 부채 증가 대변에다 쓰셔야 되고 30만 원이 되겠죠. 150에 20%,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30만 원. 그리고 선수금의 거래처가 필요하죠. 거래처는 하나상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하나 답 쓰고 하나 입력하고 하나 답 쓰고 하나 입력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누락되지도 않고 날짜도 정확하게 더 입력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입력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수험생이 택하는 거죠. 제 생각하기에는 하나 넣고 하나 분개하고 입력하고 모르면 건너뛰고 나중에 와서 하면 되니까 또 하나 읽고 또 입력하고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1일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5년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고 차입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되고 5천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요 5년 후에 상환한다고 그랬으니까 장기 차입금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죠. 5천만 원. 그리고 장기 차입금은 이제 부채니까 거래처가 들어가야 되고 거래처는 차입한 기업은행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 찍기 위해서 한꺼번에 쓰고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 분개하고 하나 입력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에 저는 입력하겠습니다. 자, 8월 4일부터 입력할게요. 그 다음에 8월 25일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일을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영업과장 송나혜의 10월분 급여를 보통요금 계좌에서 2차여 지급하였다. 단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되 공제 항목은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것. 하나의 전표라는 말은 전표 하나만 쓰라는 말이에요. 하나의 거래를 위해서 출금 전표면 출금 전표, 대체 전표면 대체 전표, 입금 전표면 입금 전표 하나만 써라. 자, 이런 겁니다. 두 개의 전표를 넣지 말라 그런 소리입니다. 자, 이 거래는 대체 전표, 즉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업부 과장의 급여는요, 급여가 되겠죠. 차변의 급여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급여 수당 보고 넣는 건데 수당이 이제 기본급 하나 있죠. 이 부분 271만 7천원 이렇게 되고요. 근데 급여 나갈 때 공제하는 항목 있죠. 공제하는 거 이거 얘는 예수금으로 처리하죠. 예수금. 그래서 예수금 자 30만 9,500원이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그랬죠. 보통예금 이렇게 해서 240만 7,5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하시는 거고 여러분은 자, 입력하고 10월 31일에다 6번 또 보겠습니다. 11월 13일 가나상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어음 상품 팔고 받은 어음은 받은 어음이죠. 그 어음을 즉시 할인하여 은행으로부터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단 매각거래이며 매각거래는 어음의 소유권을 은행에다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어음을 빼야 되고요. 자, 그럴 때 할인료는 매각거래하면서 손해봤기 때문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이 계정 과목 암기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 이렇게 되는 거죠. 금액은 받으럼 200만원 그리고 이제 채권이니까 거래처 넣어야 되겠죠. 채권이므로 가나상사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200만원 곱하기 5% 그래서 250 그래서 10만원이 되겠고 여기 10만원 따라서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받은 거는 19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경우 차변에 2개, 대변에 하나 넣으시면 되고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1월 22일 자, 거래처 한올 상사에서 상품 400만원어치를 예상으로 매입하고 인수 운임 15만원 당사 부담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재고자산 매입 시에 발생되는 재비용이 있다면 이렇게 당사가 부담하는 재비용이 있다면 재고자산에 더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차변의 상품에다가 상품 가격 400에다가 그 운임 15만원을 갖다가 더해서 415만원 즉 415만원 주고 상품 산 거잖아요. 이게. 어차피 운임까지 줬다면 이 운임까지 주고 산 거니까 상품의 가격은 실질적으로 415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취득원가를 더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상품을 외상으로 사면 재고자산 외상으로 샀을 때 외상매입금 쓰고, 그 다음에 현금 준 건 현금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400, 그 다음에 15만원. 외상매입금에는 거래처 넣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거래처 한올상사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자, 3개의 거래를 연속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31일부터 차변은 3번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3일 넣어보겠습니다. 11월 13일 자, 통장에 받은 거 먼저 할인료부터 넣어보죠. 예, 매출채권, 처분 손실 할인 10만원 해주고, 통장에 받은 거 190, 그 다음에 어음 준 거 받으러, 예, 가나상사한테 받은 거, 예. 그 다음에 11월 22일 넣어보겠습니다. 상품, 그 운임은 더해서 415만원, 그 다음에 외상은 외상매입금, 거래처 넣고 400으로 수정하고 현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12월 15일. 다음과 같이 우리 컨설팅에서 영업부 서비스 교육을 하고 교육훈련비 대금 중 5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 그러면 차변에는 교육훈련비가 됩니다. 그리고 판매관리비 하셔야 되고요. 영업부라고 그랬으니까 비용의 발생 차변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대변에 보통예금 쓰고 5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외상은 주의하셔야 되죠. 그 외상매입금 아니고 미지급금. 외상매입금은 재고자산 샀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 재고자산 사고 파는 것을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그래요. 거기에 외상은 외상매입금 쓰고, 그러지 않을 때는 그 부채는 미지급금 처리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50, 이거 50, 50이니까 100만 원이죠. 100만 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00만 원, 수정해서 100만 원으로. 자, 이거 입력할게요. 자, 마지막 8번이어서 입력하겠습니다. 12월 15일 차변에 교육훈련비, 교육이라고 치시고 교육훈련비 금액 1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50, 그 다음 대변에 미지급금이고 거래처 넣어야 돼요. 부채임으로 거래처 넣어야 됩니다. 우리 컨설팅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어서 그냥 보겠습니다. 자, 5번은요. 오류를 고치는 문제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하여 올바르게 정정하시오. 첫 번째 1번 8월 22일 만중상사로부터 보통예금 400만 원이 입금되어 선수금으로 처리한 내용은 정기에 대손 처리하였던 만중상사의 외상매출금 400만 원이 회수된 것이다. 정기에 대손 처리한 금액이 회수되면 대손 충당금에다가 전입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해당 채권의 대손 충당금에다가. 그래서 이게 외상매출금이니까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외상매출금이 코드 번호가 108번이니까 그 대손 충당금 109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돈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으니까 보통예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모르고 선수금으로 했다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일반전표 입력에서 해당되는 날짜 8월 22일을 치고 이 선수금을 대손충당금으로 바꾸는 건데 정기에 대손 처리된 금액이 해수되면 해당되는 채권의 대손충당금에다 입력해야 되므로 외상매출금꼴 골라요. 그게 이제 109번이 되죠. 자, 거래처는 삭제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채권 채무만 채점한다고 그랬으니까. 물론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울 수는 있죠. 근데 삭제 안 해도 아무 상관없으므로 가만히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삭제하고 안 하고는 이 채점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 그리고 정기에 대손 처리했다고 그랬으니까 가끔씩 대변에 외상매출금 쓰시는 분이 있는데 외상매출금은 이 만중상사 외상매출금은 없어요, 장부에. 왜냐하면 정기의 외상매출금을 대손 처리하면서 없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변에다 외상매출금 쓰시면 안 돼요. 대손충당금을 입력하셔야 된다. 그래서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단기 이전에 이 문제처럼 이렇게 정기 이런 식으로 단기 이전에 대손 처리된 대손금이 해수되면 그 해수액은 단기 채권 여기 외상매출금 되겠죠? 그 해당 채권에 대손충당금에 전입을 해야 되니까 대손충당금으로 대변에다 처리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9월 15일입니다. 광고 선점비로 계상한 13만 원은 거래처의 창립기념일 축하를 위한 화환대금이다. 그러면 9월 15일 가서 거래처 화환대금이면 광고 선점비가 아니라 기업 업무 추진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정 과목을 기업 업무 추진비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결산 정리사항 문제가 나오면 해당되는 거래를 수동과 자동으로 구분해서 수동을 먼저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은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자동은요, 여러분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동 결산 분계를 줄인 말이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분계한다고. 자료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분계합니다. 3개 기억하시면 돼요. 기말, 재고자산, 정리하는 분계 암기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분계. 그 다음에 세 번째 감가상각비. 감가상각하는 분계가 되겠죠. 이렇게 3개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분계해 줍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 맞춰서 이 3개를 암기하시고 수동 자동 구분해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요금 다음 달에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랬으니까 이건 수동이에요. 전기요금은 여기에 자동이 없잖아요. 자동 3개밖에 안 되니까 현금 과부족 수동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을 연 이자율 12% 차입했다. 이자 비용 계산하라는 거네요. 이것도 이제 수동이 되겠죠. 이자 비용 여기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있잖아요. 얘는 자동이 되겠어요. 그럼 입력할 때 수동을 먼저 입력하셔야 되고요. 날짜는 12월 31일자로 입력하셔야 돼요. 결산 정리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날짜는 12월 31일로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에다 입력하는 것이므로 수동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12월 31일 첫 번째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영업부에 12월분 전기요금 100만 원을 다음 달에 납부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전기요금은 올해 발생된 비용이니까 올해 비용 처리해야 되고요. 그 전기요금의 이름은 차변의 수도광열비입니다. 수도광열비 쓰시고 그 금액은 100만 원. 그러니까 대변에는 원래 이 요금을 12월 31일까지 납부하기로 했다면 미지급금 써야 돼요. 근데 다음 달에 납부하기로 했다면 이제 미지급 비용 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미지급금은
미지급금은 12월 31일까지 발생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하지 않았을 때 쓰는 거고, 미지급 비용은 올해 발생된 비용이지만 지급일이 다음 연도 이후일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2월 31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줬다, 그러면 미지급금을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고, 근데 실무에서 미지급 비용으로도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다음 달에 납부하기로 한 거였는데 아직 납부 못했다, 만약에 이런다면 그럴 때는 이제 미지급 비용도 답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둘 다가 맞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에서는 미지급금이 더 정확하게 맞는 건데 둘 다 맞게 해드리니까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3만 원은 영업부 컴퓨터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 그러면 현금 과부족은 현금이 많거나 부족할 때 쓰는 거잖아요. 이게 많은 건지 부족한 건지 알아내야 되는데,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말로 봐서 그게 현금 나갔는데, 수리비로 나갔는데 써놓지 않았나 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알았나 보지. 그러면 차변에 수선비를 쓰게 되고 방관비로, 그러면 그 전에 이거 돈 나간 거만큼을 써놓지 않았으니까 현금이 부족했겠죠. 그러면 이 장부를 조회 안 해도 이 현금 부족 3만 원은 부족분이에요, 부족분. 회계연도 중에 현금이 부족하고 원인을 모를 때는 현금 과부족 계정 차변에 쓰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변에 썼을 거예요. 그럼 이제 원인이 밝혀지면 이걸 없애야 되니까 대변으로 옮겨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3만 원씩. 이걸 또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산 수정 분계할 때 그 차액분 이런 것들은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이게 문제가 된 것들은 합계잔액 시산표가 수정 분계 전에 작성하는 거, 수정 후에 작성하는 건데, 그 이유는 분계된 내용이 정확하게 분계됐는지를 장부에 확인하기 위해서 이 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오류가 안 떴다는 거는 장부에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수정 분계 하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데이터 혹시 이런 거 수정 분계 하려면은 와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럼 현금 과부족 보시면 차변에 있잖아요. 이렇게 차변에 잔액이 이렇게 대변으로 옮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써보면 차변에 수선비 넣으시고 금액 넣어주고요. 대변에 현금 과부족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12월 1일에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연 이자율 12%로 차입하였다. 차입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030년 11월 30일까지네요. 그러면은 이자는 언제 주는지 봐야 되는데 이자는 다음 달 5일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원금은 만기에 상환하기로 했고, 근데 이자를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고 해도 12월 한 달분은 올해 발생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비용 처리해야 돼요. 이자 비용으로. 내년으로 넘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분은 비용 처리하셔야 돼요. 한 달치를 계산해야 되는데 1억에다가 1억 원 보이죠? 곱하기 1년치 12%, 거기서 한 달치는 올해 처리하고 올해 비용을 처리해야 되니까 1개월 그 다음에 나누기 표시하고 12개월, 즉 12분의 1 하셔가지고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겠어요. 이건 올해 꼭 비용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지급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 미지급 비용을 써요. 첫 번째 1번 문제하고 비교해 보시면 되죠. 이렇게. 만약에 올해 주기로 했는데 안 줬다. 근데 그럴 때는 미지급금이지만 그건 부채가 확정됐으니까. 그러지 않고 발생된 거에 대해서
지급일이 다음 연도인데 올해 발생된 거다. 그럴 때는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만 올해 거 비용 처리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연도 지급할 때 해당되는 100만 원을 뺀 나머지만 자, 이자 비용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그 차변에 이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 되겠고요. 이 문제는 미지급금으로 하면 틀리시는 겁니다. 예, 앞에 그 1번하고는 달라요. 예. 그 다음에 4번은 자동이고요. 자동은 이제 창을 닫고 결산자료 입력에 가시는 거예요. 결산자료 입력 누르고 그 다음에 입력창이 뜨면 기간이 1월부터 12월 입력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기말에 재고를 넣으시면 되는데 결산 반영 금액란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재고 그대로 1,500만 원 넣으면 이 재고를 뺀 나머지를 매출원가로 프로그램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넣고 나서 회계 처리는 아직 된 게 아니고 입력만 한 것이므로 회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상단에 전표 추가를 꼭 누르셔야 됩니다. 이해하시면 회계 처리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장부조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알맞는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첫 번째, 상반기 중 기업 업무 추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올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어느 달에 크고 작으냐 그러면 총계정 옷장에서 조회합니다. 우리가 재정부 조회 핵심 정리 그리고 교재 내용을 잘 봐보세요. 그렇게 제가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총계정 옷장을 누르시고 자, 달을 1월부터 6월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그리고 알고 싶은 계정 과목은 계정 과목란에다가 2번 치시면 돼요. 옆에 이렇게 말풍선 버튼 눌러가지고 코드 번호 모르면 한글로 치셔서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찾아가지고 2번 넣으시면 됩니다. 판관비로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나와요. 이제 비용이니까 차변에 나오죠. 가장 많이 발생한 올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숫자가 제일 큰 거 찾아보시면 2월이 됩니다. 2월이고 152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5월까지 직원급여 총 지급액은 얼마인가? 자, 급여는 이제 비용이죠. 5월까지 비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답으로 제시한 손익계산서도 확인되시고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가서 5월 치셔가지고 급여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단기 거 보시면 돼요. 2,700만 원. 그 외에도 합계잔액 시산표, 올계표 다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 시산표, 올계표, 일계표, 올계표 이렇게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6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상호와 그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거래처와 계정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원장을 누르시고 6월 말 현재 그랬으니까 6월 말이 끝에는 꼭 들어가야 되므로 6월 30일 2번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물론 여기다 6월 30일 뒤에는 꼭 넣으셔야 되고 앞에다는 다른 날짜 넣어도 상관없어요. 6월 30일까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건 그냥 6월 30일 2번 넣어버리시면 됩니다. 6월 30일 2번 넣고 외상매출금에다 넣으시고요. 거래처는 특정 거래처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전 거래처 거 원할 때이므로 전 거래처 원하는 거잖아요. 전 거래처에서 가장 많은 거래처 찾아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에다는 첫 번째 거래처, 두 번째에다는 마지막 거래처 넣어야 되는데 그게 프로그램에서는 엔터를 2번 치면 돼요. 첫 번째 거래처 칸에서 엔터 치면 첫 번째 거래처가 들어가고요. 우리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있는 것 중에서 두 번째에서 엔터 치시면 마지막 거래처가 들어가니까 전 거래처 조회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잔액을 보시면 되겠고 잔액이 많은 거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찾으면 제일 숫자가 큰 거 찾아보면 되고 여기죠. 정답을 상호와 잔액 그랬으니까 상호 거래처 보면 다주상사 금액은 4,630만 원. 이 금액을 수업용 프로그램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버튼 눌러가지고 거기다 직접 입력하시는 거예요. 장부조회 문제는.
자, 다 풀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